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번부터 4번에 걸쳐서 제주도와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시리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시면 누구나 느끼실 수 있죠. 이런 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복이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감정으로 제주도에 가끔 가서 제주도의 역사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조천읍 흥덕에 있는 해변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지방 방문의 이유를 들어보면 자연 경관이 제1위로 꼽습니다. 그만큼 제주는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주의 자연 경관, 그리고 제주 지역의 관광 여러 가지 상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주 지역을 계속 우리나라의 제1의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대안을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한국의 지도를 잠깐 뒤집어서 보면 제주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바로 아실 겁니다. 동쪽으로는 쓰시마, 아니면 나가사키현, 서쪽으로는 중국 본토 상하이,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한반도. 그러니까 동중국해의 입구이면서 한 중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탐라국이,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탐라국이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같이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런데 이 제주도가 얼마만큼 많이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특히 저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난카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30년 이내에. 그래서 도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난카이 지진,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한국의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 난카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주도에서 1.6m 정도 쓰나미가 바로 온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제주도와 일본은 가깝다는 표시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일본과의 제주도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제주도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표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해상활동은 남해안과 서해안 요동반도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또 표류를 하는데, 표류하면은 그 나라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다, 그 당지에 가서. 그래서 제주도 사람 고한록이라는 사람은 위장 표류를 4번이나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주도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도 그렇게 대우를 좋게 받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표류를 해가지고 대접을 받는 게 많이 있었죠. 이런 제주도의 어떤 섬나라로서의 특이한 역사가 바로 이제 근세에 들어서는 바로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한테 바로 다가오는 게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제주도를 장악할 수 있다, 이걸 일본이 경계를 해서, 또 그리고 일본은 바로 이제 어업 자원에서 제주도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이전에 제주도 근방에서 제주도 어민들과 충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선을 부수고, 제주도 어민들이 일본 어민들이 불법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어선을 부수고 어로용 기계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그런 충돌이 있어서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만약에 제주도를 러시아 쪽으로 넘기면 자기네들이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실익 면에서도 강했다는 겁니다. 자, 러일 전쟁 때 그러면은 제주도는 어떤 위치였나?
러일 전쟁 때 승리의 시발점,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본을 이겼는데 승리의 시발점이 바로 제주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 북쪽에서 정찰을 하고 있던 일본 군대가 이 발틱 함대가 스시마 해변으로 간다는 걸 맨 먼저 알려줘서 바로 도고 제독이 스시마 전투에서 발틱 함대를 13척을 그냥 침몰시키고 6척을 납포하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바로 승리의 시발점이 이 제주라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주도는 이런 동북아 강대국의 권력 구조의 소용돌이에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의 중요 거점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갱도 진지, 고사포 진지, 그래서 조선인 징병자를 포함해서 제주도 지역에 한때는 6만 7천 명 정도의 병력이 집결을 했다는 거죠. 또 중일전쟁의 기지로 또 사용이 됐고, 또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최후의 결전 장소로도 거론이 된 겁니다. 중국 공습기지, 그러니까 전초기지가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은 나가사키 현의 오무라 항공기지에서 출격해서 중국의 난징과 상하이를 폭격하고 제주도로 이렇게 귀착하는, 그게 이제 처음 패턴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로 제주도에서 난징을 공습하는, 그래서 폭탄 투하량이 연 300톤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제주도가 전략적인 요충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슬포에 가면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경납고입니다. 경납고. 그러니까 과거에 경납고를 위장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 속에 비행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경납고죠. 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1944년 말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자 미군의 상륙과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에 있는 이런 굴까지 다 파가지고 지하 벙커로, 또 그다음에 특공용으로 지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시면 한 번씩 보시는 게 아마 제주도 역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는 식민지 군사 침략 유적이 상견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슬포 인근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 아까 말씀드렸죠. 또 콘크리트로 축조된 비행기 임시 엄체, 경납고, 이런 게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교육 환경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증거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도 우리 한국 해군의 전초 기지이지만 일본 해군의 기본적으로 태평양 시대에는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의 제주 기지가 원래 사세보에 있는 진수부 관할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후에 식민지 시대에는 진해 요항부의 관할로 제주도가 되어 있었죠. 일본 육군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유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해군이 이 제주도를 발판으로 삼았던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그 당시 2차 대전 말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호주, 필리핀, 대만의 전략적 인식은 뭐였냐면은, 미국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가 원래 미국과 소련의 충돌지였죠. 그래서 동양의 그리스로 미국은 인식을 했고, 또 소련은 제주도를 반드시 자기네들 수중에 넣어야 된다고. 소련의 외교부 문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반드시 자기네들이 수중에 넣어야 된다. 호주는 또 제주도를 신탁 통치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신탁 통치 방안은 강대국들이 호주 이외에도 많이 했죠. 필리핀 역시 당시 4.3 사건을 소련과 연계를 해서 많이 우려를 했고, 대만은 또 중국 폭격을 위해서 제주도를 빌려달라고까지 그렇게 제안을 한 제주도의 어떤 국제정치의 하나의 아픈 역사가 있다. 그리스 내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직접적인 대립을 촉발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그리스 내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소련과의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어떤 대결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50선거, 1948년 50선거가 실패하고 바로 5월 중순경에 미군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한국의 동북아 해군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동 말썽 많았죠. 해군기지 거기다 짓느라고. 그런데 이제 이 해군기지 함정을 20척 수용할 수 있고 엄청난 크루즈선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용 해군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중심 지역으로도 계속 제주 지역이 국제정치의 와중에서도 한국의 동죽기의 전처기지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 지역의 국제적인 그동안의 섬나라로서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